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역에서 한국 유학생 이수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철로에 뛰어들었죠. 그 일로 이수현 씨는 세상을 떠났고요. 하지만 그의 숭고한 희생이 한일 양국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 신오쿠보역에는 이수현 씨에 대한 추모 글이 지금도 새겨져 있죠. 사고 후에 지금까지 일본 각지에서는 이 수천여 통에 이르는 편지가 전달됐고, 이수현 씨 기일이 되면 일본 도쿄에서는 해마다 빼놓지 않고 추모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의 20주기를 추모하면서 이수현 씨의 친구인 장현정 씨가 국내 처음으로 평전을 펴냈어요. 이수현 1월의 햇살이란 제목입니다. 장현정 씨를 만나봅니다. 장현정 씨는 이수현과는 1999년 여름부터 함께 록밴드 활동을 하며 친구가 됐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부산놀이단 공동대표,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 편집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호밀밭 출판사 대표입니다. 친구 이수현의 20주기를 맞아 국내 처음으로 이수현 평전, 이수현 1월의 햇살을 출간했습니다. 장현정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현정입니다. 네, 이수현 씨하고는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수현이가 2000년에 그 일본에 갔는데요. 그 직전에 99년 여름에 같이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컬이었고요. 그리고 수현이는 이제 원래 학교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했었는데, 같이 이제 6개월 정도 합주를 하고 공연을 준비하다가 좀 일찍 이제 일본에 가게 돼가지고, 그해 99년 겨울에 일본에 갔죠. 그리고 2000년 1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조금 더 오래 공부하려고 이제 하던 차에 2001년이 되자마자 1월에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밴드 같이 하기 전에는 몰랐었던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이름은 알고는 있었죠. 뭐 음악하는 또래 친구들끼리는 이제 서로 좀 얘기도 듣고 하는데, 마침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부산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수현이도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일본에 가려고 준비한다고 또 부산에 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나게 됐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고향은 부산이고, 네.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뭐 같이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고 이수현 씨가 고대를 다녔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유학 준비차 부산에 와서 그때 만나게 됐던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로군요. 네네. 뭐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밴드 활동 같이 해보니까. 처음에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합주를 저희들이 부경대학교 합주실에서 했었는데요. 그 대연동 쪽에. 항상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힘드냐, 그것도 한여름에. 근데 그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수영, 뭐 헬스 클럽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다녔고요. 그랬던 느낌이 있고, 또 맥주 마시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모여서 합주를 했었는데, 마치고 나서 항상 이제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좀 많이 나고요. 예. 이수현 씨는 뭐 담당이었어요? 그때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기타? 예. 잘 쳤어요? 실력이 좋았어요? 네,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이 곡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뭐 거의 다 이제 큰 뭐 무리 없이 연습을 다 해왔었고요. 그래서 공연을 이제 막 앞두고 있을 때 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됐었죠. 기타는 꽤 잘 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쳤었거든요. 수현이가 기타를. 그래서 뭐 꽤 잘 치는. 성격이나 이런 건 어땠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대차다는 표현을 좀 써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나 어른들한테도 사실은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들, 좀 부조리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얘기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친구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어릴 때 친구들 막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호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약간 강직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랬던. 그러니까 뭐 흔한 표현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뭐 이런 그게,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머님이나 유족이나 또 친구들은 사실은 수연이가 너무 과잉 막 이렇게 평가가 되거나 영웅시되거나 너무 미화되거나 이런 걸 되게 경계하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성훈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뭐냐면 수연이랑 내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위대한 친구라면 나는 뭐가 되냐. 그냥 나한테 수연이는 되게 그냥 평범한 아주 그냥 사고도 많이 치고 또 뭐 고민도 많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런 친구였을 뿐인데 방송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좀 내 친구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도 어릴 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불의를 보면 좀 못 참고 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챙기고 뭐 예를 들자면 소풍 갈 때 늘 도시락 2-3개씩 가지고 갔다고 해요. 어머님도 그거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못 싸우는 친구들 다 챙겨가고 이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있었고 또 대가족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생기면 할머니 거, 뭐 동생 거, 또 삼촌 거 막 챙겨놓고 그래서 마음 씀씀이나 이런 거는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2001년 1월 26일이었죠. 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 벌써 이제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아서. 예, 그날 그러니까 이제 신호쿠보는 도쿄에서 제일 큰 코리아타운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 아직 이제 일본어도 약간 서툴고 하다 보니까 신호쿠보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당시에 수연이가 이제 거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연이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썼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또래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컴퓨터가 되게 귀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홈페이지도 막 만들고 좀 빨리 컴퓨터 이제 숙련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PC방에서도 그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6시에 원래 퇴근인데요.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났나 봐요. 한 대가. 그래서 사장님이 1시간만 별일 없으면 이거 좀 수리해주고 가라.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1시간 늦게 퇴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친구들 만나려고 갔던 그 시간이 7시 15분인데요. 그 신호쿠보역에서 있을 때 그 반대편 홈에서 이제 좀 술에 많이 취한 취객이 이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저녁 7시인데 만취했대요? 네네네. 세 사람이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 한 분이 술을 더 사려고 이제 매점에 가서 막 이렇게 약간 뭐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러던 중에 이제 떨어졌는데 저기 사람이 떨어졌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수연이가 이제 바로 뒤돌아보니까 이제 사람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구하려고 하던 차에 이제 전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 뭐 피할 데가 없어서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된 그런. 보통 그 승강장 밑에 대피 공간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역에는 없었고요. 또 이렇게 선로가 제가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요. 약간 위험하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그 선로도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계도 좀 좋지 않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마침 그때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예정돼 있었던. 맞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더더욱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이제 한일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있었고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도 많았고 민간 교류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넘어가면서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이제 시기였고 또 일본은 좀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나라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일에 좋든 싫든 관여하는 것을 약간 민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도 아닌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자기네 나라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이제 그 소식이 굉장히 많은 좀 충격 또 감동 이런 걸 줬던 것 같고요. 20년이 지났는데 매년 아직도 그 1월 26일이 되면 신호쿠보역에 이제 추모를 하러 부모님이 항상 가셨거든요. 네. 이제 올해 못 갔는데 아직도 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저도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좀 놀랍기도 했었습니다. 그날 이수연 씨뿐 아니라 일본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네. 구하려고 뛰어내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분 다 목숨을 잃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수연이가 이제 혼자서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술에 많이 취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조금 힘이 붙이다 보니까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세키네 시로 씨라고 하는 당시에 40대 중반 정도 된 사진 작가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도와주러 또 뛰어들었다가 이제 세 분 다 변을 당했죠. 네. 그 내용이 적힌 이걸 뭐 추모비라고 할까? 네. 그게 그 역에 있다고요? 네, 네. 직접 가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시노쿠보역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일본 전철은 우리나라처럼 지하에 있는 것보다는 좀 고가도로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시노쿠보역에 딱 들어가면 양쪽으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명판 같은. 네. 그리고 매해 추모식. 네. 그다음 전국 각지에서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좀 게다가 놀랬습니다. 네. 장학회가 설립됐죠? 네. 그 수연이 부모님께서 사실은 수연이 부모님이 되게 점잖으시고 정말 올곧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쓰면서도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좀 부모님한테 오히려 감동을 또 좀 많이 받았었는데 아들이 이제 죽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몇 달 뒤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편지 또 막 성금 이런 걸 보내주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또 수연이의 뜻이 처음부터 이 친구가 일본에 갈 때 한일 양국의 역사라는 게 좀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두운 과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그래도 우리 세대가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교, 그러니까 일본말로 카케하시라고 하는데요. 한일 양국의 가교가 좀 되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아들은 죽었지만 그 뜻을 좀 우리가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부모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유학생들에게 이제 그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제 1억을 먼저 이제 성금으로 내놓으시고 부모님이 내놓으셨어요? 네네. 그 돈을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일본 각지의 시민들이 이제 보내주는 것들로 성금 돌아온 걸로. 네네. 그걸로 이제 20년째 매년 그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 기준으로 거의 딱 1,000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그 초창기에는 일본 각지에서 성금이 모아져서 네. 그걸로 장학금을 주고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지금도 그럼 그렇게 성금이 와요? 네, 저는 그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일본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토미 씨라고 있는데요. 그 수연이의 이제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분인데 작년에 이제 도쿄에 가서 그분을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왜 10년, 20년 이렇게 주기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럼 매년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었어요. 그때 좀 부끄러웠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매년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잊어버리지도 않고. 네네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그걸? 뭐 돈의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금. 그게 한 사람한테 15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는데요. 매년 일본에 온 유학생한테. 네네. 예. 일본에 온 유학생한테요. 한 50명 정도씩 주는 것 같아요. 매년? 네네. 그러니까 뭐 꽤 되는 돈이죠. 그리고 뭐 몰랐는데 일본은 이제 그 어떤 대학교에 유학을 간 사람들은 유학생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수연이처럼 그 사립학교라고 하나요? 그 일본 어학교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은 유학생으로서 대접을 못 받아서 예를 들자면 뭐 그 지하철 정기권도 할인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그 정식 학생 신분이 아니라 네네, 어학당 뭐 이 정도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은 조금 더 뭐 힘들 수가 있잖아요. 또 타지에 와서 타국에 와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학금들을 주고 있고요. 매년 장학금 수여할 때 이제 부모님이 가셔서 함께 또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어머님은 늘 이제 얘네들이 내 아들 딸이다. 또 수연이의 뜻을 이어가는 뭐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십니다. 20년이 흘렀지만 매년 잊지 않고 성금이 오고 맞습니다. 그걸로 장학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네. 또 이수연 추모 공원도 있다고요. 네, 그 공부했던 아카몬가의 일본 어학교 그 이제 앞에 바로 그 추모 공원을 조그맣게 조성을 해놨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노쿠보역에 추모비가 있고 한국에도 이제 모교들 그 뭐 낭민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내성고등학교 이런데 이제 다 추모비가 좀 있고요. 그 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좀 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수천 통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 읽으려고 이수연 어머니가 일본말 배우셨다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시고 갔었는데요. 그 간단한 인사말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은 이제 꽤 능숙하게 이제 하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 계속 이제 편지들이 오고 뭐 하니까 이걸 그때그때마다 번역을 좀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번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번 거치다 보면 조금 그렇죠.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걸 읽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야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 늦은 나이인데 일본어를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편지가 온대요? 네. 올해도 집으로? 네네네. 서울의 집으로? 부산에 부산 있는 집으로? 예. 오고 또 일본으로 많이 이제 어학교로 오는데 오는 거를 또 보내주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20년 흘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위로의 말도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아들 하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의 말들도 많고 또 그 일본 사람으로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대체로 그런 좀 따뜻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다큐멘터리 감독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토미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저도 좀 신기한데 원래 뭐 문화기획자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수연이 사고 났던 2001년도에 그 사고에 굉장히 크게 좀 충격도 받고 또 그 수연이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의로운 행동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뒤로 이제 20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이제 행사들을 기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일 뭐 대학생들과 같이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다가 2007년도인가 제 기억에 아무튼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도 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일본 전역을 돌면서 그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하거든요. 지금도? 네, 비극장 상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회관 같은 데다가 사람들 모아서 보여주고 또 뭐 하는데 작년에 제가 1월 26일 날 19주기 때 이제 어머님 모시고 가서 그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도 한 2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냥 퇴근하고 저녁에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웠어요. 아무튼. 근데 다큐멘터리라면 뭐 이수연 씨 생전에 찍은 무슨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자료가 거의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수연이의 생전 모습은 거의 없고요. 그 사고 이후 뭐 그 뜻을 기리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뭐 인터뷰라든지 또 어머님 아버님 뭐 유족들 그다음에 뭐 학생들 여러 이제 모임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수연이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러저런 활동들이 있다. 이런 걸 좀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사토미 감독이 특별히 그렇게 이수연 씨한테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 대해서 그 일본인들이 느끼는 약간 그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스러운 마음도 한편 있지만 지금의 우리 세대는 너무 차갑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러저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눈앞에 구체적인 현실로 수연이가 좀 보여준 거잖아요. 어떤 일본 사람들의 부끄러운 면을 정확히 찔렀다. 뭐 이런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뭐 사토미 씨뿐만 아니라 여러 일본인들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사라진 어떤 모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눈앞에서 또 뉴스로 이렇게 접하니까 굉장히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줬었습니다. 그 충격의 강도가 좀 달랐겠다는 생각은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그렇지. 일본에서 네. 일본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네. 다른 나라 사람이 먼저 와서 네.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건 일본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겠군요. 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 사토미 감독이 왜 한국 사람들은 10주기, 20주기만 기리느냐. 네. 그냥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다고요? 네. 그 말을 들으니 또 우리가 부끄러워지네요. 예, 저는 진짜로 그 자리에서 좀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실제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뭐라고 하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천진난만하게 궁금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단치듯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왜 10년, 20년이 왜 중요하죠? 그냥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길래 제가 이제 뭐 우물쭈물하면서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이수연 모임이 있다고요? 네. 이수연 모임은 이제 10주기가 됐던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죠. 10주기 됐던 2010년도에 부산 한일문화교류협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에서 한일 양국의 좀 우호 증진 뭐 이런 걸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수연이가 어쨌든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산 한일문화교류협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요. 2010년부터 이제 뭐 사진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그런 모임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수연 길이 있죠. 네. 어디예요? 그 내성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동네에 있는 그 내성고등학교 모교 앞에 이제 이수연 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지정이 된다 이것도? 그게 한 2017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수연 씨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이 적힌 유니폼 입고 네네. 야구 경기 시구도 하셨다고. 네, 부산이 2013년도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산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워낙 야구를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수연이가 사실은 뭐 운동에 거의 만능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릴 때 공놀이를 또 유난히 되게 좋아했었어요. 야구, 농구 뭐 이런 걸 다 잘했었고 좀 크고 나서는 뭐 수영, 스킨스쿠버 또 산악 자전거 그래서 후지산을 등반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굉장히 운동에 만능이어서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시구도 하셨습니다. 네. 부모님 뭐 최근에도 뵀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건강 괜찮으시고? 사실 아버님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예.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그래서 그 수연이 사고 이후에 매년 부모님이 이제 일본에 그 기일날 추모하러 갔었는데 18년 동안 그렇게 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어머님이 혼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아버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내가 혼자 가게 돼서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자네가 같이 가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10주년 되던 2011년에 네네. 가수 추가열 씨가 네. 노래도 만들었죠. 헌정을 했죠. 네, 만들었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게라는 노래인데요.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협회에서 뭐 사진전이나 여러 가지 했던 그거 중에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좀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주년을 맞아서는 아마 그 협회에서 평전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작년 이맘때에 그 한국의 수연이에 관한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이제 그 사고 직후에 2001년, 2002년에 2권이 책이 나와 있는데 일본에는 이미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사고 직후에 어머님하고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하고 해서 뭐 수기처럼 이렇게 책이 나와 있었는데 한국은 사실 그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도 수연이 이야기가 좀 실려 있고 여기저기 있긴 있는데 되게 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요. 한번 이거를 누구든 수연이의 삶을 좀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1년 조금 넘게 이제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초중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 작업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네, 특히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또 한일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도쿄에도 제가 한 3번 정도 출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모시고 갔던 이후로 못 가게 됐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유족들하고 또 친구들 이 굉장히 많이 좀 증언을 좀 해줬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좀 뭐 못 담은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어쨌든 한번 좀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요. 조금 마음의 빚은 좀 없어지는 느낌. 본인이 정리하면서는 어떤 원칙 같은 걸 좀 정했나요?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겠다. 네. 아까 이제 유족들이나 또 친구들도 너무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들도 있었고 저도 사실은 최대한 좀 담백하게 이렇게 과잉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또 이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너무 과잉되지 않게 그렇게 좀 사실 최대한 드라이하게 좀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뭐 밤에 주로 조용할 때 새벽에 좀 썼는데 새벽이라는 시간대도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좀 감상적이 되기도 하죠. 제가 좀 많이 복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고 다른 책을 쓸 때보다 한 5배 정도 힘들었던 것 같은데 결과물은 또 한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는 않은 뭐 못 담은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불완전한 것 같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책은 장현정 씨가 자기 얘기를 쓰면 되는 건데 이건 다
타인의 어떤 네. 삶을 정리한다는 게 그게 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다시 못할 것 같고요. 처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출판사를 부산에서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 협회 쪽에서 이제 이 의뢰가 왔을 때 제가 다른 작가들을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조금 여차저차해서 안 되다 보니 시간은 계속 가고 또 20주기를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년 정도 남겨두고 저한테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저 조금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그래요. 했는데요. 네. 다른 작가 이수연 씨랑 일면식도 없던 분이 하는 것보다는 네, 네. 낫죠.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또 이걸 계기로 네. 20년 전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고요. 네. 오늘 보내드리면서 네. 아까 얘기한 그 가수 추가열 씨가 만든 너를 잊지 않을게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현정 씨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